저기 뭐냐 1월 30일에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1기 확정에는 안 나고 2기 확정에는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기 확정만 하는 거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두 개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면 다 넣으면 되면 그냥 넣는 것만 익히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되면은 이거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 576페이지는 대손색 변제예요. 이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변제가 뭐죠? 변제. 대신 변제. 우리 돈 관련돼서 변제했다. 그러면 돈 갚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손색 변제 신고서는 내가 돈을 안 줬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돈을 벌어서 뭐를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그래도 이거 하면은 실무하셨던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 진짜로 있어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돈 안 준 다음에 도망갔다가 다시 돈 벌어서 주는 경우들 어쩌다 한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많진 않습니다. 대부분 안 줘요.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려고 노력하지 다시 돈 벌어서 주는 사람들 많진 않습니다. 살다 만나죠. 그래서 요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도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혔었던 애가 면접 보러 왔대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40대인가 50대인데 자기가 면접관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력서 봤더니 자기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아니냐고. 붙였을까요? 떨어뜨렸을까요? 떨어뜨렸죠. 그렇죠.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농담으로는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요번에 발생해갖고 요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속담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뭐 본인이 받든 본인 자녀가 받든 언젠간 받아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그러니까 요거는 220만 원을 갚은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변제 누르세요. 변제. 그래서 변제는 내가 갚는 겁니다. 대손 발생은 못 받는 거고요. 그래서 받는 것과 관련된 거는 발생, 돈 주는 것과 관련된 거는 뭐라고요? 변제. 그래서 변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기 확정이래요. 2기 확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2기. 아 이게 예, 2기면 10월에서 12월.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치시고요. 그래서 치시고 그 다음에 당초 대손 확정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짜로 만들게요. 그냥 당초 대손 확정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할게요. 없어서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손 확정일을 2021년 1월 1일. 그리고 시험 때는 만약에 없으면 그냥 건너뛰면 돼요. 시험은 항상 있는 것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제한 날이 몇 월 며칠이래요? 네, 10월 1일이래요. 2022로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도 2022로 나와요. 왜냐면 아직 2023년 버전이 안 나왔어요. 2023년 버전이 4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는 23년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2022년 10월 1일 하시고 그 다음에 변제 금액에다가 얼마 변제하셨죠? 220 치세요. 그래서 220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오셔서 F2 무슨 전자? 거기에 대한전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전자요? 대한전자. 그래서 대한 치시고 대한전자.
그 다음에 변제 사유는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변제 사유는 그냥 임의로 만들게요. 여기에다 뭐라고 치시냐면은 7번. 7번이라고 하시고, 이거 시험 때는 줘요. 뭘로 넣으라고? 그냥 대송금 변제. 그 다음에 부도라고 거기 576페이지 밑에 답 있어요. 그거 보고 그대로 넣으세요. 그래서 대송금 변제 부도라고 쳐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 변제의 뜻이 뭐라고요? 네, 돈 갚았다. 그래서 회계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용어를 하나라도 더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법률 용어다 보니까. 그래서 대송금 변제 부도 치시고 엔터.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또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지문에 보시면 대손색 변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거는 부도난 사람들이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도 난 다음에 돈 갚았을 때. 근데 솔직히 내가 부도 그렇죠. 내가 부도 낸 거죠. 아니 내가 예. 부도 낸 다음에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도 낸 다음에 갚았을 때만. 갚았을 때. 예. 근데 솔직히 부도 내고 갚을 일이 있어요? 그 회사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무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왜냐면 부도 나면 도망가지 돈 갚는 사람 거의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요 문제 나오면은 꼭 시험에서 이거 얘기가 나와요. 뭐가 얘기 나오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꼭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반영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세요.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이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치세요. 그러면 여기 20만 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20만 원 눌러보세요. 20만 원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변제라고 써 있을 겁니다. 써 있으시죠? 네, 얼마 변제했다고요? 20만 원. 요러면 끝.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넣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 예, 요건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확인하러 갔는데 없어 그러면 직접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대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었던 요것도 좀 잘 나와요. 모두 잘 나오냐면은 그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잘 냅니다. 예순 이게 잘 나온다고요? 요것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돈또 갚을 일도 잘 없는 거네. 근데 올해 요거 무조건 하나 나올 거예요. 왜 나올 거냐면은 그러니까 대손색 변제 말고 공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근데 왜 나올 거냐면 뭐 2월 달에 나올지 12월 달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올해 무조건 하나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올해 대손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무조건 낼 거고 그다음에 대손 나올 거고. 왜냐면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1년 내내 나올 겁니다. 왜 나올 거냐면은 이자율을 또 올릴 거냐 내릴 거냐부터 해서 계속 부동산 연관된 것만 계속 나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지금 나경원 씨 욕먹고 있잖아요. 애 셋 낳으면은 빚 다 탕감해 주겠다. 이게 헝가리에서 실제 하고 있는 거래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생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나경원 씨가 그런 거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속 반박문 내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할 거다. 근데 결론은 지금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나경원 나오지 말아라. 왜냐면 나경원 씨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대부분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쳐내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둘째 치고 셋 낳으면은 비탄감 해주는 거 실제 헝가리에서 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셋 낳을 사람들은 빚만 왕창 지는 거죠. 그리고 애셋 낳아서 비탄감 맞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하고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나오면 또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탄감은 그렇고 그냥 한 명 나오면 얼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건 괜찮죠. 그 다음에 578페이지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요것도 한 1, 2년에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와요. 수령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령의 뜻이 뭐죠? 수령. 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요거 관련된 거예요.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 그러니까 매입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증빙을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자는 받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두리슈퍼, 일동상회, 알파문구, 왕궁호텔, 구찌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입력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입력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뭐요? X.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입력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입력하면 안 될 것 같으면 X. 그래서 아마 앞으로 OX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OX 싸움이에요. 그래서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게 좀 다른 시험 문제보다 좀 중요한 문제기는 합니다. 왜냐면 얘는 맨날 내면 꼭 요렇게 한 5개 정도 줘요. 그리고 등록할 거냐 말 거냐로 이제 맞았나 틀렸나가 결정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두리슈퍼는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거래처에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래처에 준 거는 공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공제 안 돼요. 불공이잖아요. 예, 그래도 불공이기 때문에 카과 현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동상에는 돼요. 왜냐면 직원들이 위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알파문구도 돼요. 아, 알파문구 안 돼요. 간이과세자라. 그리고 저기 밑에 잘 봐주세요. 우리 간이과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4,800만원 미만이면 뭐만 발행해야 된다 그랬죠? 영수증만 발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있죠? 밑에 보시면 네,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것만 인정돼요. 그래서 거기 알파문구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왕궁호텔 돼요. 왜냐면 왕궁호텔 그 직원이에서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찌 안 돼요. 구찌는 왜 안 되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우리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같이 발행하면 누가 우선순위라고요? 네, 세금계산서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얘는 매입의 카과가 아니고 매입의 과세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발행하면은 항상 누가 후순위예요? 네, 카드가 후순위입니다. 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두 개만 넣어야 돼요. 몇 개만요? 두 개. 그래서 뭐하고 뭐는 넣어도 된다고요. 일동상해랑 왕궁호텔. 그 다음에 둘이 슈퍼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둘이가 안 되는 이유 뭐 때문에? 거래처기 때문에. 예, 거래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알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서 안 된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왕궁호텔이 그 구찌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발행해서 안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지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노출 정보 안 넣는다는 거. 네, 신용카드 지금 여기에다가는 넣으면 안 된다. 세금계산서 넣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여기까지 넣으면 몇 번 넣는 게 돼요? 두 번 넣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있어요. 수령명세서.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분은 말씀하시고요. 찾으셨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일기 예정이래요. 몇 기 예정이요? 일기 예정. 그러면 우리 일기 예정이면은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3월이죠. 그래서 1월에서 3월 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여기 보시고 일단 제일 처음에 저기 일동상에 넣을 겁니다. 어디 넣을 거예요? 일동. 그래서 일동이니까 몇 월 며칠이요? 1월 20일 치시고. 그래서 1월 20일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로 줬죠? 네, 신용카드죠? 그래서 신용카드니까 몇 번이요? 여기에서는 3번이요. 사업자. 네, 사업자.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카드니까 몇 번이요? 3번. 신용카드하고 사업자 카드의 차이는 저겁니다. 우리가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사업자 카드예요. 그리고 복지카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복지카드라고 나오면 2번, 현금영수증이라고 나오면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용 카드니까 3번. 그 다음에 공급자 모르겠으면 일단 뭐 누르라고요? F2. 그래서 어느 칸 왔는데 뭐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F2 치세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일동. 근데 일동 쳤더니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오세요. 그리고 직접 치는 거예요. 없으면 일동상해. 근데 시험 때는 거의 99%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가맹번호가 22227. 그리고 항상 넣으실 때는 계좌번호하고 카드번호 아니면 다시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쭉 등록하시면 마이너스 표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도 일단 F2 누르세요. F2 눌렀더니 카드 번호 없죠?
예, 없으면 치는 거예요. 거기 위에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치면 돼요? 1, 2, 3, 4 다시 5, 6, 8, 9 다시 5, 2, 1, 4 다시 8, 5, 1, 2라고 치세요. 그래서 없으면 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고요. 그래서 번호 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숙지하십시오. 뭐 숙지하시냐면 공급가액의 뜻이 뭐라 그랬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뭐요? 별도.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쳐야 될까요? 30에 3만원 33만원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33만원은 거기 써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그래서 33만원은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다 하신 분은 적어 넣으세요. 왕궁호텔. 왕궁호텔도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2월 20일 사업 공급자는 어디요? 왕궁호텔. 근데 없죠? 없으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호텔. 그 다음에 55 다시 다시 안 쳐도 되지. 555553. 그 다음에 1, 2, 3, 4 다시 5, 6, 8, 9 다시. 그리고 시험 때는 F2 누르면 거의 다 있어요. 99%.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쳐야 되죠? 50만원에 5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가세 포함이냐 부가세 별도냐 그런 거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리 슈퍼가 안 되는 이유는 거래처예요. 거래처는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넣으시면 안 되고 알파무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발행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발행을 하는 분이에요? 못하는 분이에요? 못하는 분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치가 안 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랑 같이 발행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또 오세요. 요거 나오시고 항상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수령명세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들어오래요. 여기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기 예정했습니다. 1기 예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네, 1월에서 3월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1월 1일에서 3월 31일 치시는데 금액이 안 뜨면 엔터 치세요. 그리고 예 아니오 뜰 때 있거든요. 요럴 때는 무조건 아니오입니다. 왜냐면 예를 누르면 기존에 게 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니요. 네, 금액이 안 떠요. 네, 이럴 때는 수기로 넣는 거예요. 여기 누르세요. 14번. 그리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41번. 그러니까 14번하고 41번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41번에다 넣는데 왜 41번에다 넣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신용카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은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41번. 그래서 아까 얼마 있었냐면 30만원하고 50만원 있었어요. 그러면 30에 50 더하면 얼마죠? 80. 그래서 80에 8만원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80에 얼마요? 8만원. 왜냐면 저희 아까 두 개 했었던 게 30만원짜리랑 50만원짜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들어갔는데 안 뜰 때 있거든요. 요럴 때는 수기로 넣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는 80 했는데요. 네. 이쪽으로 세입 쪽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싹 지워져. 네, 그러면 8만원 치세요. 아니 80도 없어져 버리는데.
잠시만요. 어디다 치셨어요? 여기다 치셨어요? 네. 여기라니까요. 41번. 아 14번 안 네, 14번 아니에요. 41번에다 치면 14번에 떠요. 네, 그래서 14번이 아니고 41번.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세 가지 있죠. 있으면 냅두고, 없으면 등록하고, 틀리면 고치고, 항상 실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세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맛보기로 하는 거고, 저기 이제 또 문제풀이 또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오세요. 500 몇 페이지냐? 81페이지. 여기도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잘 나와요. 부동산, 대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그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지금 하실 의제. 요 네 개가 잘 나오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 중에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만나느냐 그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시험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582페이지 빈 공간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습장에다 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2장짜리 보셔도 돼요. 2장짜리에 요거 있을 거예요. 의제 매입세. 뭐라고 있다고요? 의제 매입세. 요거 빨리 외우세요. 왜냐면 이거 이론에도 가끔씩 내거든요. 그리고 외워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어때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은 이런 회사에서만 받는 거예요. 살 때는 면세인데 원재료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로 되는 회사. 요런 회사만 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겁니다. 원재료만 면세다. 네, 원재료를 면세로 사서 팔 때는 과세로 파는 회사.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저런 데들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음식점. 음식점 재료는 대부분 면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리고 항상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보면은 이 사람이 모르면 자기네가 해주는 것처럼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나한테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오는 사람인지를 100%는 아니지만 모를 때보다는 구별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지들이 감면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서 당하고 알면 또 알아서 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예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쳐져 있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중소제조기업에 밑줄 쳐져 있어요. 맞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 기억나셔야 돼요? 104분의 4가 기억나셔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 지금이야 제가 옆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를 알려드리지만 시험 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이 안 되시면 109분의 9.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요걸 알고 계셔야 요 문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법인도 개인이 있어요? 108분 아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법인이면 106분의 6, 개인 사업자면 몇이요? 108분의 8. 따로예요. 네, 법인이면서 개인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중에서 법인 회사는 106분의 6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개인이 있는 건 뭐예요? 개인 2억 이하. 개인 중에서 2억 원 적게 파시면 몇 분의 몇이요? 109분의 9. 음식점에서 2억 원이면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지만 예. 개인이 하더라도 만약에 직원이 3명이야. 그러면 3명한테 한 명씩만 연에 3천씩만 줘도 예. 얼마 나가요? 거의 억 단위 나가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매출액 2억이면 혼자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큰 거지만 직원 3, 4명만 써도 당연히 2억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좀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는 중소제조기업이니까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많아서 어려워요. 솔직히 몇 개 안 나오면 할 만한 파트인데 뭐 그렇게 많이 내는지. 그래서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세요. 거기 3번에 보시면 몇 기 확정이래요? 3번에 1기 확정이래요.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월에서 몇 월 치세요? 몇 월에서 몇 월? 1월에서 3월. 아니죠. 1기 확정. 4월에서 네, 거기 써 있잖아요.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세, 한세 거는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계산서. 여기 있잖아요. 계산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요분은 넣을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공급자라고 있어요. 무슨 자요? 공급자. 그리고 제가 아까 모르면 일단 뭐 누르고 시작하라 그랬죠? F2. 그 다음에 한세 쳐보세요. 그래서 한세 치시고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4월 1일인데 이거 연도도 쳐야 돼요. 그래서 2022년 4월 며칠이요? 1일. 그리고 이거 연도 칠 거냐 말 거냐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칸이 넓으면 대부분 연도 치고요. 칸이 짧으면 월일만 넣는 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등록해 보시면은 요거 연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자 2022년 4월 1일 치시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받았으니까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물품명은 뭐라고 치죠? 네, 축산물 치세요.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요 위에 보면서 치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수량. 거기 지문에 수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요? 예, 10. 그럼 10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도 뭐 보고 설명하는 거냐면 요 위에 있는 글씨 보고 설명해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글씨는 내가 이해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매입가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 지문에 매입가액 얼마래요? 330. 그러면 330 치시고. 매입가액? 네, 매입가액. 거기 써 있잖아요. 박스에. 한 번에 아니요, 매입가액 얼마라고 써 있어요? 어디 있었지?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매입가액 위에. 네,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고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아까 공제율 몇 분의 몇이라 그랬죠? 104분의 4예요. 뭐라고요? 104분의
4.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104분의 4냐면 여기 뭐야? 중소제조기업. 그래서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제조업자인데 중소라고. 그래서 104분의 몇이요? 4.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넣으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01은 넣으시면 안 돼요. 뭐는 넣으면 안 된다고요? 01은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십시오. 계산서하고 뭐 된다 그랬죠? 신용카드. 근데 거기는 일반 영수증이잖아요. 일반 영수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라고 써드리면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이런 것들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일반 영수증은 안 돼요. 왜냐면 일반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1은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일도 넣으면 안 돼요. 상일은 왜 안 되냐면 수도요금이잖아요. 맞죠? 여기 보세요. 뭐만 된다고요? 원재료. 그래서 수도요금은 원재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회사는 축산물이나 해산물이나 견과류 같은 걸 이용해서 음식이 아니고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수도는 원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도요금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기는 넣어도 돼요. 저기 0이랑 그 0일 아니고 해일은 넣어도 됩니다. 뭔 넣어도 된다고요? 해일. 그래서 지금부터 2분 드릴 테니까 여기 밑에다가 해일 하나 더 넣어 보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F2 해일. 그 다음에 2022년 5월 7일. 그 다음에 신용카드 물품명은 해산물. 그 다음에 10개에 254만원에 104분의 4. 그 다음에 김한세님도 돼요. 근데 이거 왜 되냐면은 제조업이라.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데 농어민 나오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적어놨죠. 농어민은 누구만 가는? 제조업만.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서 제조업 아닐 때에도 농어민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넣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시험 문제입니다. 골라내야 되는 거. 그래서 저기 농어민도 넣어보세요. 요 밑에다. 근데 김한세님 있나? 없네요. 없으면 타이핑으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김한세. 그 다음에 7301013 1247017. 그 다음에 일자는 2022년 6월 12일. 구분은 농어민 견과류. 수량은 10개, 매입가액은 116만원에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은 시험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죠. 등록은. 옛날엔 이렇게 하고 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의제 매입서에 공제 나오면 박수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박수치면 안 돼요. 이게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바뀌었냐면 한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진 않고 컴퓨터가 해주긴 하는데 한도 계산을 하려면 기본 데이터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솔직히 과거보다는 안 좋은 시험 문제로 변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넣어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예정분이라고 있을 겁니다. 무슨 분이라고 있으세요? 예정분. 그래서 거기 예정에다가 저기 582페이지 1번에 써 있어요. 1500.
1500 치시고 그 다음에 확정에 얼마요? 2500. 그러니까 요거를 왜 넣어주도록 되어 있냐면 이게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도 계산하도록 바뀌었어요. 이게 매출액이라고. 네, 그게 매출액이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1번에 매출 내역.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해주겠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꿨냐면 예전에는 다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에서 봤을 때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단기 매입액에다가 1200 치세요. 왜 1200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단기 매입액에다가 얼마 치시라고요? 1200. 요게 어려워요. 앞에 보세요. 단기 매입액에 1200 치시고 앞에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 그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랑 소득세는요 단기 그러면 1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부가가치세잖아요.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서 단기는 6개월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기 예정, 1기 확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기가 단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 그러면은 몇 개월로 보셔야 돼요? 6개월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부가가치세 단기가 6개월인데 1년에 6개월이 두 번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에요. 그게 단기예요? 아니죠. 이렇게 봐야죠. 지금이 단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는 뭐예요? 그 앞에 6개월. 아, 앞으로 그렇죠. 이제 그래도 6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몇 개월 얘기하는 거라고요? 6개월. 그래서 2번에 500 했고요. 그 다음, 그 700만 원 했고, 거기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시면 면세 매입 금액 얼마라고 써 있죠? 5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500에다가 700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 700은 이번에 3개월 동안 한 거. 지금 거기 보면은 4월 3일 날 100 있죠? 5월 7일 날 얼마요? 254.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얼마요? 116. 예, 요거 합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700 나와요. 아닌데? 자, 잠시만요. 아, 100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4월 1일 날 330. 예. 330, 254, 116 더하면 얼마 나와요? 700 나와요. 그래서 700이에요. 근데 이번 거는 계산 안 하셔도 여기 자동으로 떠요. 근데 왜 왜 1200 썼어요? 1200 썼냐면 지금 3개월이 얼마라고요? 여기 보시면 700. 거기 지문에 보시면 2번에 3개월치 얼마 있다고요? 500.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에서 단기는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6개월. 그래서 3개월 합쳐서 얼마요? 1200. 그렇죠. 예, 지문에 있으면은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고 찾으라고는 안 나와요. 얘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의공제 받은 금액 있거든요. 예정신고. 거기 2번에 예정신고 때 의제 매입세 얼마 받았대요? 예, 19만 2,307원을 여기에다가 치시면 돼요. 그래서 192307. 예.
거기 써 있잖아요. 지문에. 항상 지문 잘 봐야 돼요.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렇죠. 항상 지문 안에 힌트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한 사람은 이게 힌트가 되는 거고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숫자만 되는 거예요. 딱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붙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시험에 맞춰서라도 죽기 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떨어지신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신 분들은 대부분 공부 덜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한 사람은 거의 시험장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시험장 가시면 만약에 자리가 20개 있어. 그러면 5명 정도는 안 와요. 지만 반은 반 정도 아예 안 와버려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 시험이 과거의 데이터에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 시험 본다라고 치면 1000명에서 2000명은 시험장에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응시자가 한 1, 2천 명 정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시험은 보세요. 냈으면. 왜 보라 그러냐면 모르잖아요. 진짜 막말로 15개 이론 찍었는데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 분계 봤는데 겁나 쉽게 나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합격률 높은 시험들 보면 분계나 이론이 쉬워요. 그러니까 합격률 높은 거지. 우리 또 알아요. 갑자기 시험이 미쳐갖고 막 80%씩 붙었지. 내가 봤을 때 2달 공부해서 이게 30% 붙는 거는 아니야. 1, 2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0% 붙어요. 근데 이게 책이 2개니까 문제야. 네, 그렇죠. 그게 문제긴 한데 2달 안에도 붙기는 붙어요. 근데 이제 무슨 차이는 있냐면 내가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2개를 붙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난 하나씩 따야지 그런 사람의 차이일 뿐이죠. 네, 왜냐면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2달 안에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다 공부하면서 아니야 나는 일단 하나 먼저 딸 거야 그러면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또 다음 거 볼게요.